안녕하세요, 킬리만입니다. 일주일 전에 하락을 조작하는 아케뉴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레이스케일의 언락되는 물량 자체가 시장에 나와서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 이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댓글을 보면은 잘못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올라온 뉴스인데 이것을 살펴보고 제 의견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아직 바닥은 아니다. 비트코인 매물 폭탄이 나올 것이다. 매물 폭탄. 돈나무 원리는 아크 인베스트의 CEO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이 바닥이 아닐 거란 의견이 많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채굴 규제보다 더 큰 악재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관련 세계 최대 펀드인 디지털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대한 우려다. 그래서 JP 모건에서는 6월 7월 달에 GBTC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GBTC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GBTC는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주식입니다. 투자은행 JP 모건에 따르면은 GBTC와 같은 대형 비트코인 펀드를 샀던 투자자가 대거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에 비트코인 관련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GBTC는 운영 자산만 219억 달러 정도에 이르고 주로 당국의 규제나 내부 규정 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월가 금융회사들이 GBTC를 사들여서 간접 투자하고 있다. JP모건은 이달과 다음 달에 GBTC 매물이 대거 쏟아질 수 있다고 봤다. JP모건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에 GBTC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걸 고려하면은 6월과 7월 두 달간의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뉴스에서는 BTC하고 GBTC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을 하긴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매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GBTC가 매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는 이른바 보호예수, 그러니까 락업 기간 때문이다. 처음 투자를 하면 6개월간 락업이 걸려서 주식을 처분할 수가 없다. 주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비트코인 붐이 일었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GBTC에 집중 투자한 이들의 락업 기간이 풀리는 게 이번 달과 다음 달이다. 이번 달 물량 많이 풀렸고 다음 달 풀리고 8월 달까지 물량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팩트고요. JP모건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과 올 1월 GBTC에 순이입된 자금만 12월에는 20억 달러, 그리고 올해 1월에는 17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월별 순유입액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추락하면서 GBTC의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설 수 있다는 게 JP모건의 생각이다. JP모건은 락업이 풀리는 4조 원이 넘는 자금 중 일부라도 팔린다면 GBTC의 가격은 물론이고 나아가 비트코인 가격에도 큰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봤다. JP모건 입장에서는 이 4조 원이라는 GBTC 자금 중에서 일부라도 팔린다면, 일부라도,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 최고 경영자는 투자자들 대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급하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JP모건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고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수비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캐시 우드입니다. 캐시 우드. 그래서 이제 돈나무 원이라고 불리우는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는 CEO인데 최근에도 GBTC를 매집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GBT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조금 더 싸게 사는 효과로 GBTC를 매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여러 유튜버 분들이 많이 다루시는 부분이어서 제가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나는 부분들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트러스트에서는 65만 4,600개의 비트코인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체 수량 2,100만 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무려 3.1%의
비중을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레이스케일에서 물량을 시장에 매각을 한다. 그러면은 가격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서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에서 SEC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Security Exchange Commission SEC 2021년 1사분기가 지나고 나서 1사분기 관련해서 보고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주식에 대한 상환은 현재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 트러스트는 현재 상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 주식 상환은 현재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신탁이라는 것은 현재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은 SEC의 승인을 받을 때 GBTC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GBTC를 다시 환매하는 거, 이것은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다시 대사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대사 주면은 이것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댓글을 보면은 GBTC를 그레이스케일에 갖다 주면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 있는데 방금 그 문장을 보시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면은 그레이스케일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요. 가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사는 거하고 OTC 마켓에서 사는 거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플러스로 나기도 하고 마이너스로 나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킬리만이가 그레이스케일에 가가지고 GBTC를 살 수는 있습니다. GBTC를 샀는데 6개월 동안 락업이 걸렸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물량 자체를 그레이스케일에 가서 환매를 해주세요. 다시 그레이스케일이 대사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나면은 OTC 마켓에 가가지고 사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고 락업이 풀렸다는 것은 GBTC라는 이 주식이 락업이 풀린 겁니다. 그리고 OTC 마켓에서 GBTC라는 상품 자체가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면은 킬리만이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OTC 마켓에서 이것을 팔고 현금화해서 다시 그레이스케일에 가서 GBTC를 사면은 이득을 보겠죠.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있었을 때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꾸준히 비트코인의 수량을 늘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지금 있다. 킬리만의 입장에서 6개월이 지나서 OTC 마켓에서 이것을 팔고 나서 그레이스케일에서 다시 사는 것은 바보의 행위인 거죠. 싸게 팔아서 비싸게 사는 거니까.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GBTC를 사려고 하는 매수 세력 자체가 많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가 않아요. 현재는 그냥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에 비트코인이 늘어난 물량들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쭉 늘어났어요. 그리고 쭉 늘어나고 여기서는 조금 늘어나고 그리고 2월 19일 이후에는 늘어나지를 않았어요. 여기까지 조금 늘어난 게 전부 답니다. 그 이후에는 늘어나지 않았다. 다시 이야기해서 더 이상 GBTC 상품 자체가 판매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물량 자체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가격들은 꾸준히 올라갔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복잡해졌다. 가격이 복잡해졌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대놓고 매수했던 곳입니다. 왜냐면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 수익 자체는 수수료인데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게 그들의 수수료를 늘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위해서 그레이스케일이 다시 시장의 파이를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유입된 양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파란색 막대기가 유입된 물량들이고요. 이 물량들이 6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락업이 풀리는 거겠죠. 여기 물량 자체가 2020년 12월 23일이니까 6월 23일 이 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와서 가격을 많이 다운시킬 것이다. 이렇게 JP모건 자체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월 19일 날 가장 긴 막대가 시장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JP모건은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그러냐고요. 그래서 현재 인터넷에 돌면서 여러분을 공포로 몰아붙이는 게 바로 이 도표입니다. 아까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한 건데 이것은 이제 언락된 물량이죠. 방금 본 도표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난 날짜로만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이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것이다. 이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급한 자금들은 현금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GBTC라는 주식이 나오는 거지. 그게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지. 그레이스케일에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소 쪽으로 시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시장에 나올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는 비트코인 프리미엄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레이스케일에서 GBTC를 매집을 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여기서 프리미엄이 붙었다.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OTC 마켓에서 이것을 팔아버리고 누군가한테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더 싼 GBTC를 그레이스케일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에는 좋은 분위기가 되면서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레이스케일에서 살 수 있는 고객들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사지 못하는 고객들은 OTC 마켓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에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그래서 JP 모건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언락된 물량들이 더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 마이너스 비율을 더 키울 것이다. 더 많은 물량들이 막 팔아 제낄 것이다. GBTC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분위기상 비트코인의 가격까지 끌고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억지 주장이에요. 억지 주장. 그럴 가능성도 존재는 합니다만은 상관관계가 조금 떨어져요. JP 모건 입장에서 뭔가 의도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포 분위기를 더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프리미엄을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로 맞히지는 못했는데 0.52 프리미엄 정도가 있었던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위는 GBTC가 플러스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장외 시장에서 더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넘어간 것은 2월 정도부터 해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GBTC를 판매하지 않는 거고요. 최근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현재 상황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무려 21%까지 떨어졌어요. 지난달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21%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GBTC를 사가지고 OTC 시장에서 빨리 팔아버린 거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책정이 됐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손해보고 팔았다? 그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GBTC를 언제 산지를 모르거든요. 아주 싼 금액에 사서 지금에 팔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JP 모건이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에 언락된 물량들이 많이 나왔어요. 시장에 많이 나왔으면 싸게 팔려는 사람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마이너스 21%보다 더 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3%까지. 마이너스 13%까지. 시장에 막 팔아 제낀다는 게 아니에요. JP모건 이야기라면은 이 그 차트가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데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위쪽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 자체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쭉 떨어지다가 최근에 와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주고 있다. 만약 이게 플러스 프리미엄까지 넘어가 준다고 하면은 다시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GBTC 상품을 판매를 재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매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GBTC의 프리미엄 자체가 플러스로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못하고 GBTC를 사야 되는 사람이나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21%에 산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3%에 산다고 하면은 이것은 세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세일을. 파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은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GBTC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크 인베스트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 보유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아크 인베스트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들인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 쪽이고요. 대략적으로 6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상품 같은 경우는 GBTC 같은 경우는 7번째로 많은 양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억 6,400만 달러 정도 되네요. 그리고 비중으로 따지면 4.28%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전체 자금 중에서 4.28%가 GBTC에 투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6월 25일 날짜 보고서니까 현재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 정도인 거고, 금액 자체가 최고점을 올라간다고 하면은 테슬라 다음 정도의 비중이 되겠네요. 그럼 전체 비중은 10% 이상이 될 거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아직도 GBTC의 매집량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GBTC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버리니까 GBTC 상품 자체도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시장 바깥에선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비싸게 삽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GBTC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 그레이스케일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1분기에 GBTC를 8,130만 달러 정도 매입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5억 달러 정도의 추가 매입을 계획을 하고 있다. 5월달 뉴스니까 매입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BTC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라도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없어지지 않을까,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JP모건 입장에서는 저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이다. 그 이전에도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그 물량들 자체가 시장에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JP모건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JP모건이 악재 뉴스를 계속 뿌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도 현재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5월달에 뉴스가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자료에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다음 분기 보고서 자체가 SEC에 보고되면은 아마 그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 트러스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에서 구매하지 않았을 거고 아마 OTC 시장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싸게 살 수 있는데 비싸게 가서 사진 않았겠죠. 자, 그리고 6월 21일에도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5천만 달러 상당의 그레이스케일 ETC 투자 신탁 구매를 발표했다. 자, 이런 발표가 있었어도 가격은 오르지 않았죠. 왜냐면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산다는 게 아니라 증권을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현재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에요. 마이너스 30%. 한때 이게 마이너스 50%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트러스트의 상품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 지금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뉴스가 나와도 가격 상승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호화폐를 사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식의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암호화폐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것은 맞지 않은 거죠.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시장에 나와야지만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주식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진다? 그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분위기 연출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받을 만한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OTC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GBTC입니다. 이 주식 한 주는 현재 27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켓캡 같은 경우가 이거예요. 190억 달러. 마켓캡 자체가 190억 달러인데 그런데 볼륨은 9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마켓캡에서 볼륨을 나누게 되면은 이거 자체는 0.04%밖에 안 돼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겁니다. 거래량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가서 GBTC의 프리미엄 자체는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충분히 조작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GBTC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 자료인데 기준은 작년 11월 9일자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 가장 많은 GBTC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다 순위가 좀 바뀌었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데가 블록파이고, 그리고 호라이즌도 보이고요. 자, 여기에 나온 데이터들이 많이 차이가 이제는 날 건데 나중에 이런 정보가 나오면은 어떤 기업들이, 어떤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JP모건은 6월 7월 달에 GBTC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GBTC 매물이 쏟아져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솔직히 이 뉴스는 비트코인과 GBTC를 정확히 구분해서 썼지만은 어떤 뉴스들에서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언락이 되기 때문에 물량이 시장에 나와서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도 뉴스가 나옵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불안하긴 하지만은 잘못된 뉴스들은 좀 걸러서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수록 일상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